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벤츠와 BMW를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벤츠와 BMW를 합한 것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분기 중국 판매는 신기록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검색량이 최다라고 합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SVB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미국의 리저널 뱅크들의 불안 사태가 있었죠. 파산 사태가 있었는데 은행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 당국과 연준에서는 최근에 돈을 좀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행권 불안이 사태 초반보다는 다소 진정됐다는 인식이 좀 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돈을 풀면서도요, 규제를 강화를 하려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준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산한 SVB도 자산 규모가 거의 2,000억 달러에 달했었는데요. 우리 돈 한 100조 원이 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더 엄격한 규제가 부과될 것 같아요. 또한 블랙록에서는요,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랙록에서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가 2023년 연내에 특히 하반기부터 낮아질 것으로 인하가 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투심을 상당히 약화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집값을 알려주는 케이스 실러 지수에 따르면요, 미국의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월달 집값은 전월 대비 0.5% 하락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다만 주택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소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소 오른 편이었고요. 유가도 소폭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다소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좋지 않았고요.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도 좋았고, 나스닥에 비해 전통적인 산업주들, 베이직 머터리얼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를 깨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밑꼬리를 오늘 좀 길게 단 편이고요. 최근 2주 전에 51선과 200일선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 51선을 지키고 있고요. 상단 이 추세를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지금 그 위에서 추세선 위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새로운 추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 선의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면요, 1차 지지라인은 11,385에 200일선을 제시를 할 수 있겠고 2차 지지라인은 11,000선 정도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FOMC 회의는 5월 3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4월이 시작되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은 다소 횡보하려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FOMC 5월 3일에 FOMC 때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금리 동결이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눈치 싸움이 4월 달에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오늘 새벽에 CME 패드와치를 확인해 본 결과 5월 3일 FOMC 때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3.6%였던 금리 동결 확률이 오늘은 59.4%까지 약 6%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25bp죠. 베이비 스텝 할 확률은 한 6%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50대 5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금리 동결 확률이 좀 더 높고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한 9월 달부터라도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도 그렇고요.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도 2023년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못을 박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이것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작년 4월부터 테이퍼링과 함께 지금 QT 양적 긴축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보유 자산이 작년 4월까지만 해도 9T까지 이르렀어요. 9조 달러에 이르렀었는데 한 626빌리언 정도 최근에 이렇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이만큼 흡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유동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단 지난 2주 만에 392빌리언이나 올렸어요.
자,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고한 이유는 최근에 SVB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은행권 부실에 따른 유동성 공급량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 될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법이죠. 연준의 최대 목표는 인플레이션 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동결하거나 인하를 한다면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파월 의장과 블랙락에서는 이런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집값마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PCE 지수, 또 다른 물가 지수이죠. 이 지수 역시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역시 중요한 건 이번 주 일요일, 우리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테슬라 인도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오늘 1.37% 하락한 189.1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5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90불을 깨고 내려왔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51선과 12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중장기 상승 추세에 돌입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요, 추가적인 추매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의 갈림길은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인도량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도량 발표가 시장 컨센서스인 42만 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서 많게는 160불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두고 앞으로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테슬라만한 주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1월달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요, 1분기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BMW랑 벤츠를 합친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1분기 미국 자동차 시장의 5.1%를 점유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판매량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나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는 미국에서 이번 1분기에 10,0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한 모든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BMW랑 메르세데스 벤츠를 합산한 판매량은 한 16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18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두 회사를 합한 것을 뛰어넘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미국 시장 1위, 1분기 판매 1위는 GM과 포드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테슬라는 18만 한 1000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 이는 폭스바겐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폭스바겐이 14만 3천 대고요. 여기 보시면 BMW랑 벤츠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합쳐도 테슬라 수량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1분기 동안 총 판매된 차량은 352만 대 수준인데요. 테슬라는 18만 대를 판매해서 마켓시어는 5.1% 정도로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별로 변화가 없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브랜드도 많습니다.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요타의 경우는 전기차의 대응이 좀 늦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성장률을 보면 테슬라가 역시 39.5%로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GM과 포드도 전기차의 대응을 잘하고 있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때문인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13% 올랐네요. 자, 리비안과 루시드의 판매량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자, 이 체급에서 상당히 딸리는 거죠. 테슬라가 18만 대 판매할 때 리비안은 8,000대, 루시드는 1,000대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00대 이하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이 예상이 된다라는 뉴스를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주 보험, 내수 보험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험 등록 대수이죠. 테슬라의 실질 내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에는 15,886대를 판매를 했어요. 전전주였던 3월 13일에서 19일 사이가 18,700대 정도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입니다. 3월달 전체적으로는 한 65,000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 65,000대를 이렇게
3월달 수치를 이렇게 더해보면요, 2023년 1분기 전체 판매량이 12만 6천 대를 넘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요. 아직 3월은 27일부터 31일까지 한 4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달이 정말 신기록이 이제 기록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신기록이 기록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신기록을 수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신기록은 작년 4분기였습니다. 12만 2천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3만 대가 넘게 판매량이 나온다면 역대 최대 분기 중국 내수 판매량을 기록한 그런 분기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 판매량에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판매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판매량 예상치를 더해보면 한 13만 4천 대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 내수에서 최초로 13만 대를 넘긴 판매량을 기록한 그런 분기로 기록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때 트로이 테슬라이크와 더불어 카이라브라는 트위터님께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북미가 올해 1분기에 17만 5천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 뉴스에 따르면 18만 1천 대까지도 지금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숫자는 한 6천 대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예상 수량은 13만 4천 대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 예측한 13만 7천 대보다는 약 한 3천 대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을 합산했을 때 한 3,000대 정도는 그래도 여기에 나온 숫자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직 유럽과 기타 다른 시장에서의 수치가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뾰족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량도, 최종 예상량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42만 대를 좀 넘어서준 수준만 나온다면은 주가의 큰 하락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분위기지만 나스닥이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분위기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테슬라 인도량에 그렇게 큰 흠집만 없다면은 그렇게 큰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43만 3천 대가 나오면은 주가가 한번 크게 뛰어오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해드리고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건 중장기 가치를 보고 중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거겠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차세대 주가 성장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Y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뭐 5배, 10배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주가가 점프를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최근에 구글 검색에 따르면요, 지난 2달 동안 185만 4천 건이나 구글 검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23년 가장 기대되는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어요. 2등은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입니다. 이게 23만 1천 건 정도가 검색이 되었고, 여기 보시면 기아 EV9이 7만 9천 건으로서 그래도 5등 안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아의 새로운 대형 SUV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 SUV. 자, 그런데 중요한 거 2등부터 10등까지 이것을 다 더해도요,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도 이것을 2배가 넘는 숫자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검색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글로벌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테스트 생산은 올해 중반부터, 올해 여름부터 시작될 예정에 있어요. 첫 배송은 일단 올해 연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뭐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기가프레스도 기가 텍사스에 2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시험 생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기치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기대가 크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발표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초연하게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